안녕하세요. 주말농부TV입니다. 사과대추나무 앞에 와 있습니다. 사과대추가 주렁주렁 열려서 지금 한참 커가고 있고요. 이제 8월 말에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수확 시기까지는 한 달 반 내지 2달 정도 이제 남았는데, 사과대추는 안 키우고 사과대추 나무만 키우시는 분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대추는 잘 안 열리고 사과대추 나무만 무성하게 크고, 또는 대추가 다 떨어지고,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이제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키워야 될지, 내년엔 어떻게 이걸 다 관리를 해야 될지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사과대추나무도요, 똑같이 해거리를 좀 어느 정도 합니다. 여기 저도 이제 2그루를 키우는데, 여기에 있는 대추는 작년에 이만큼 열리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해거리라기보다도 굉장히 많이 열린 해에는 그 다음 해에는 조금 이만큼까지 다 열리진 않고 조금 수확량이 좀 줄어들긴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추가 아예 안 열리거나 뭐 거의 확연하게 차이가 날 정도로 해거리를 하진 않습니다. 그러면 해거리를 떠나서 아예 사과 대추도 안 열리거나 꽃은 폈는데 다 떨어지거나 또 수정이 됐지만 다 떨어지는 이유들은 무엇일까요? 기본적으로 대추나무는 가지치기부터 시작이 돼야 됩니다. 제가 겨울에 사과대추나무 가지치기를 하는데, 그거를 유심히 보시고 따라한 분들은 잘 성공을 하셨을 것이고요. 뒤늦게 봄에 돼서 또는 곁순치기 할 때 그제서야 부랴부랴 하신 분들은 조금 늦어서 잘 안 되신 분들도 있어요. 자, 그 이유는 겨울에 저는 이 사과대추나무를 가운데 있는 이 주 가지만 남겨놓고 다 잘라줍니다. 예, 지금 이렇게 굉장히 울창하게 보이는 이 모든 가지들을 다 잘라줘요. 그랬더니 어떤 분들은 이렇게 다 잘라버리면 어디서 대추가 열리냐, 어떻게 키우려고 하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가지들을 어느 정도 남겨놓고 가지치기를 해야지,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지만,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얼마나 무성하게 컸습니까? 다시 이 세 가지를 받아서 키운 건데. 근데 여기에서 이 가지들을 안 쳐주고 이 가지들을 살린 상태에서 다시 내년을 나고 이 상태에서 가지치기를 해준다고 하면, 아마 이 나무는 내년에 거의 호두나무만하게 키워야 될 거예요. 굉장히 많이 더 옆으로 더 키우고 나무도 굉장히 울창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관리도 굉장히 어렵고 양분도 흩어지고 햇빛도 잘 안 들고 통풍도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박하게 키우는 겁니다. 하지만 이 대추나무에서도 이 사과대추가 1000개 이상 수확을 한다는 거죠. 1000개 이상이라는 게 상상이 안 되시죠? 실제로 따서 이 조그만 이 투명한 꽉에다가 넣어서 보면 어마어마한 양이 나오는 겁니다. 자, 지금 사과대추가 열렸지만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모든 대추가 다, 수정된 모든 대추가 다 끝까지 열려서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서로 경쟁을 해서 영양분이 좀 잘 안 가는 애들은 도태가 돼서 이렇게 시들거나 떨어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시들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분들은 병이 들었다고 생각하시거나, 뭐가 지금 잘못됐나? 예, 뭐 영양분이 부족한가, 뭐가 이상한가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를 보고 이것까지 다 살렸어야 되는데, 이런 애들까지 다 키웠어야 되는데 왜 이런 애들은 이렇게 떨어지지? 라고 생각하실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겁니다. 이걸 다 어떻게 키워요? 이 수정이 되는 애들을 다 키운다고 하면은 정말 영양분도 엄청나게 갈 것이고, 설령 그렇게 해준다고 하더라도 나무 자체가 그렇게 하질 않습니다. 이 안에서도 자기네끼리 경쟁을 해서 사람하고 똑같아요. 경쟁해서 밀리는 애들은 떨어지고 잘 영양분을 흡수하고, 그 가지, 똑같은 가지 안에서도 사람의 혈관과 같이 잘 영양 공급이 잘 되는 쪽은 이렇게 잘 끝까지 매달려 있는 거고, 안 그런 애들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이런 애들까지 살리려고 이거는 어떡하죠, 이렇게 말라서 떨어지죠, 모든 게 다 그렇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 이렇게 열렸는데 모든 것들이 지금 금방 제가 보여드리는 이런 애들처럼 다 이렇게 떨어져 버린다? 그러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칼슘 부족이 됐든 마그네슘 부족이 됐든 전체적인 영양분 부족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있는 거고, 이렇게 어느 정도 열렸는데 중간중간에 그렇게 떨어지는 애들은 아주 정상적이다, 이런 애들 아주 정상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애들은 굳이 이렇게 솎아줄 필요도 없습니다. 자기네가 그냥 밀어내고, 안 되는 애들은 자연적으로 떨어져 버리니까 일부러 이렇게 솎아줄 필요까지는 없고요. 그냥 저도 그냥 놔두면 자기네가 알아서 떨어집니다.
그렇게 이제 얘네는 본능적으로 그렇게 크는 애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저도 이렇게 이 한 열매순에서 한 두세 개 정도만 키우는 걸로 목표를 잡고 욕심 없이 이 한 굴에서 500개만 수확하자라고 한 건데, 올해는 굉장히 잘 돼서 지금 한 원래 생각한 것보다 5배, 6배 정도 이상의 수확량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태풍이나 다른 어떤 기후적인 영향만 미치지 않는다고 하면 굉장히 잘 클 거고요. 자, 이 포도나무도 제가 가지치기를 많이 하는 걸 보여드리는데, 사과대추나무도 똑같습니다. 가지치기가 굉장히 중요하고, 곁순치기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 나중에 순치기까지 해서 열매 순치기까지 다 해준 거잖아요. 끝에 제가 열매순을 저번에 잘라서 이렇게 굵게 키우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보세요. 어떤가요? 자르고 나서 끝에를 다 잘랐잖아요. 그러고 나서 보면 금방 열매가 커졌습니다. 네, 여기 보세요. 굉장히 커졌죠. 이렇게 해서 이제 알이 굵어지는 쪽으로 이제 영양분을 집중화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대추나무도요, 결국은 나무를 키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이 열매를 키우기 위해서 모든 과정을 하나하나, 겨울에 가지치기, 봄에 순치기, 또 가지 햇빛 잘 볼 수 있게끔 가지 유인해주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가 열매로 모든 게 집중이 되게끔 해서 하려고 모든 것들을 집중하는 거죠. 그러면 왜 어떤 분들은 나무만 키우게 되는 걸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방식을 그대로 제가 한 대로만 좀 따라 하셨어도 크게 무리 없이 많은 수확을 하실 수 있었을 텐데, 그 중에 뭔가 하나라도 잘 안 했거나, 예를 들어서 순치기, 가지치기 다 했어도 마지막에 이렇게 이 꽃이 피기 전에 꼭 제가 가지 유인을 해주라고 했잖아요. 옆으로 이렇게 제가 다 뉘운 거잖아요. 옆으로 일부러 다 이렇게 잡아 뉘운 거거든요. 보세요. 근데 그걸 안 해주면 햇빛이 다 가려져서 햇빛을 보는 쪽은 잘 열리겠지만 햇빛을 못 보는 안쪽이라던가 북쪽에 있는 애들은 수정이 잘 안 돼서 안 열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게 뭐냐면 다른 거 다 똑같이 따라 했는데 잘 안 열려요. 가지 유인을 안 하신 부분들도 있는 거예요. 동서남북으로 제가 가지를 다 웬만하면 아주 수평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옆으로 벌려줘서 햇빛을 모두 다 골고루 볼 수 있게 해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꼭 몇 가지를 빼먹으시고 그대로 다 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도 보세요. 지금 이쪽은 동쪽입니다. 이쪽이 서쪽이고 저 뒤쪽이 북쪽인데, 동쪽에 있는 애들도 다닥다닥 잘 열렸어요. 벌써 지금 수정이 돼서 늦게 마지막에 수정된 애들도 지금 다 이렇게 열려서 잘 크고 있습니다. 저 북쪽에 있는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위에 있는 애들은 더 당연하고요. 위에 있는 애들은 햇빛의 방해를 받지 않기 때문에, 밑에 있는 애들도 단차를 둬서 가지치기를 해줬기 때문에 이 밑에 있는 애들도 햇빛에 가리지 않아서 이렇게 다 주렁주렁 열리게 된 겁니다. 결국은 사과대추나무는 햇빛을 잘 보고 통풍이 잘 돼야 돼요. 근데 그거를 잘 안 하신 분들은 분명히 다 똑같이 했는데 대추가 잘 수정이 안 돼요, 다 떨어졌어요 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꼭 그 부분을 체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꼭 가지 유인을 해줬나, 제대로 안 했다면 위로만 키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과대추만 키우는 그런 현상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런 이제 좀 우를 범하지 않으려면 꼭 제 영상 보시고 내년에도 꼭 따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웃거름을 제가 좀 줬어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웃거름을 조금씩 주면, 지금 이제 수확까지는 그래도 한 2개월 정도 남았기 때문에 지금 웃거름을 주면 이 열매가 커지는 쪽에 당도도 높이고 착색도 잘 되게끔 도와주니까, 웃거름도 지금 주면 이제 비 소식이 있고 하기 전에 주면 굉장히 도움이 되니까 웃거름 주시고, 지금은 이제 수확을 기다리면서 이제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병충해 방제는 한 번 정도 해주시면 딱 좋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한번 해줬는데 지금 병충해 방제 한번 해주시면 수확 전까지는 더 이상 안 해도 되니까 병충해 방제는 한 번 정도만 살균제, 살충제해서 해주시면 딱 적당하고, 다른 부분들은 이제 자연에 맡기고 잘 기다리시면 됩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하라는 대로 다 하셨다고 하면은 열매 끝순치기 아직 안 하셨다면 열매순들 더 안 크게 이렇게 끝에 잘라주면 이 열매 쪽으로 영양분이 간다. 그리고 이렇게 이런 애들은 자연스러운 거다. 이런 애들까지 다 키우려고 욕심 부리지 마셔라. 그냥 열매순 하나에 한두 개 정도, 두세 개 열린다고 생각만 하시면 굉장히 잘 하시는 거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준말농부TV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 사과대추나무 키우기 포기하지 마시고요. 내년에 다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근차근 다시 한번 복귀하시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